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국에 나와 있으면서 요즘에 종종 가는 곳이 서점을 많이 들립니다. 도서관도 많이 가고 서점을 많이 가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는 걸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책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적고 싶냐? 물론 책 쓰는 게 쉬운 건 아닌데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계신 우리 우행 식구분들도 많이 뵙고요. 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정보도 많이 듣고 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다 보니까 한국에 역이민 오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책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책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즘에 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사람마다 입장이 너무너무 달라요. 역이민의 목적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부부가 계신 분도 있고 가족이 한국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자녀가 미국에 있는 분도 있고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한 개의 책으로 해 갖고 한 개의 표본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적당하게 한 부류의 그룹을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역이민하시면 좋겠다." 예 이런 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도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즘에 역이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 또 와 보시고 놀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바빠서 20년 전에 한국에 와 보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한국에 역이민? 왜 굳이 한국까지 가?' 예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도 한국에 와 보셨다가 뭐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60대 되셨어요. 은퇴하셨어. 근데 바쁠 때 옛날에 한 40대 때 한 번 한국 가 봤어. 바빠서 그동안 한국 한번 못 가 보다가 이제 아이들 다 크고 은퇴하고 그래서 '한국 한번 가 보자.' 갔어요. 갔는데 오 웬걸 '한국이 이렇게 변했어? 우와 한국 너무 좋은데? 와 살 만하다.' 이래서 요즘에 갑자기 한국 바람 부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미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가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미국도 예전 같진 않죠. 이게 인종차별도 나날이 없어졌다가 요즘엔 도로 이제 인종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미국 내 국내적인 정서 문제도 그렇고 근데 먼저부터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의료 문제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병원 가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한국 가 갖고 '야 이 한국은 이렇게 좋은데 미국은 왜 이러냐.' 예 이래서 또 한국 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요. 심지어 저희 딸도 이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예 한국에 한번 갔다가 한국 바람이 들어 갖고 한 1년 동안 한국에 있다 왔습니다. 예 뭐 학교 나오고 나서 뭐 지가 "한번 해 보고 싶다." 해서 뭐 "너 있을 만큼 있어 봐라." 근데 그래도 뭐 미국에서 태어난 애니까 미국에서 일자리 잡고 미국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태어난 이렇게 한국인 2 세들도 한국 가면 좋아할 정도로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가면 요즘에 이제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나이가 들면 돈 버는 게 젊었을 때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꺼내 써야 되는 나이잖아요. 암만 모아는 게 뭐 많다 하더라도 물론 뭐 몇 천만 불 뭐 몇 억 불 있다 뭐 이런 분들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분들은 불안함이 항상 있어요, 돈을 꺼냈을 때. 왜? 사람이 죽는 날이 안 정해져 있거든. 내가 딱 90 이면 90 까지 산다. 100 살이면 100 살까지 딱 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마다 얼마씩 쓴다. 이걸 딱 정해 놓으면 좋은데 이게 불안하잖아요. 이게 90 까지 딱 살 돈을 딱 준비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해 갖고 100살 살면 예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이게 또 요즘에 좀 재수 없으면 까딱 잘못해 갖고 한 100살 사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인생 동안 이제 돈이 없으면 이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은 항상 하십니다, 연세 드시고 은퇴하시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을 가 보시고 난 다음에 '야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싸다.' 예.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한국에 가 보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이 뭐냐 자녀들을 미국에서 다 키웠는데 한국에 형제 자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한국 가서 만나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도로 형제자매들 만나니까 아우 이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아이들도 바쁘고 아이들도 다 독립해서 아빠 엄마 찾아오는 것도 몇 달에 한 번 찾아오면 다행인데 그냥 한국 가서 그냥 우리 언니 아니면 뭐 우리 오빠 우리 형 혹은 동생 얘들도 다 은퇴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근데 단풍놀이도 가고 봄에 이제 벚꽃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예, 이래서 또 한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아직까지 연세 드신 노모나 이제 아버님이 한국에 계셔 갖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사실 날이 얼마 된다고 "나도 이제 은퇴했으니까 한국 가서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몇 년을 이제 같이 지내자." 뭐 이런 가족의 이유 때문에 한국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 가지 이제 또 결정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한국 가니까 또 이런 거 있죠. 예. 어쨌든 간에 말이 잘 통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가니까 말도 잘 통하고 한국 사람이 암만 비교가 오래 살아도 좀 뭔가 예 한국 사람의 그 피 속에 DNA 속에는 빨리빨리가 있죠. 예. 미국에서 답답했던 게 한국 가면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탕탕해지고 이런 거 보면서 '한국이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후에 즐길 게 많다는 거. 예 이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취미 활동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많이 하신 게 골프 치러 가신 분들도 있고요.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가 많이 있고 하이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여행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행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들어요. 차 운전이 힘들고. 자 골프는 미국이 천국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천국이긴 한데 그것도 골프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 동네에서 치는 거예요. 뭐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그냥 미국 내 중소도시 그러면 갈 수 있는 골프장도 딱 정해져 있어요. 한 10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골프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다니시면서 골프를 치시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죠. 자 한국도 골프장이 많이 있어요. 뭐 특히 서울 외곽 용인 같은 데 가면 골프장 주변에 많이 있고 한국은 어쨌든 간에 땅이 좁으니까 다른 동네를 원정 가서 골프 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골프의 천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에 덥죠. 게다가 또 장마 때는 비 오죠. 그러니까 못 쳐요.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못 쳐요. 그 대신 진짜 한국에서도 골프를 원하신다 그러면 동남아시아로 골프 가시면 됩니다. 예. 겨울엔 동남아시아 가면 골프도 훨씬 싸게 아주 재밌게 또 칠 수가 있는 왜냐면 미국에서 동남아시아까지 가면 15 시간 뭐 18 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한국에선 불과 몇 시간이면 가잖아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이제 골프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국은 이제 하이킹 뭐 미국처럼 웅장한 데는 아니지만 동네 뒷산에 하이킹이 잘 돼 있고 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시설이 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킹 같은 데 가더라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만에 하나 뭐 산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사람 눈에 띄고 도움받기도 좋다. 미국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예. 하이킹 갔다가 이제 실종돼서 나중에 뭐 못 찾아갖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연은 솔직히 미국이 넓고 좋은 곳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도 작고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가볼 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산책 뭐 쉽게 말하면 산책서부터 하이킹까지 갈 때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온천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온천 같은 거 가는 것도 편하죠. 예 가서 때도 밀 수 있고. 물론 미국도 온천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온천은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면 새신하는 거, 때 미는 거. 예. 뭐 한 3만 원 뭐 4만 원 여성 그 사우나는 쪼끔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1-2만 원 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때 미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재밌고요. 그래서 저도 뭐 온양온천도 가 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먹거리 먹으러 다니는 거 한국 음식 아무래도 입에 맞으니까 먹거리 먹고 다니고 제철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동네 주민센터 이런 데서 뭐 장구 치고 북 치고 이런 거 국악 같은 거 배우는 것도 있고 어떤 뭐 뜨개질 같은 거 취미 같은 거 혹은 뭐 스마트폰 가르쳐 주는 거 그다음에 또 강의도 있고요. 동네 도서관 가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재밌고 이곳 좀 안정리 저희는 예 평택 요 외곽 쪽 보니까 동네 포스터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뭐 어디 남해 3박 4일 여행 관광버스 온다는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는데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 보니까 그 관광회사가 이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뭐 몇십만 원 내고 아주머니들끼리 또 재밌게 남도 여행 또 몇 박 며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또 재밌는 게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한국도 65세 이상은 복수 국적을 해 주고요. F4 비자라는 거는 한국인이었던 분들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비자예요. 이게 아주 좋아요. 영주권이나 마찬가지고 F4 비자 외국인들은 영주 비자 F5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F4 비자를 받으면 거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F4 비자는 저는 꽤 좋은 비자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한국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은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뭐 젊었을 때는 미국에 갔다가 왜 나이 들어서 한국 와서 혜택 받냐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한국 와서 돈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외화벌이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 1 년에 5천만 원씩 외화벌이 못 해요. 예. 근데 뭐 저도 작년에 와서 돈 쓰는 것도 보니까 한 달 평균 400만 원 이상 쓰더라고요. 1년 있으면 저는 5천만 원 씁니다. 5천만 원씩 외화 갖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엄청나게 부강이 되는 건데 그걸 배알 꼴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세요.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뭘 혜택 받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자기네들은 외화는커녕 맨날 동남아시아 가 갖고 어떻게 한국에서 번 돈을 갖다 다른 나라에서 쓸 궁리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니까 그건 무시하시고요. 정부 정책적으로는 예 한국인들이 오면 좋아요. 왜냐하면 외화를 갖고 오니까 당연히 좋지.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지방 도시들은 이 해외에서 이제 교민들이 오신다 그러면 되게 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동포 유치 정책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 오셔도 많이 환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시는데 한국에서 짧게 있는 거 뭐 한두 달 여행 가는 거 이거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연세 드시면 비행기를 자주 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꿈이 그거예요. 한 절반은 한국 절반은 미국 이렇게 살면 어떨까? 근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65세 이상 돼 갖고 복수 국적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전의 나이라 하더라도 F4 비자 예. 해외 동포 비자 예 요거를 받아 갖고 한국에 오시면 됩니다. F4 비자는 이제 영주권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게 5 년짜리 비자를 주는데 거소증은 3년 혹은 2 년을 줍니다. 미국에서 신청하면 2 년을 주고요. 한국에서 신청하면 3 년을 줍니다. 그리고 3년 끝나면 또 도로 연장을 하면 되고요. 또 비자도 5년 있다가 또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거주하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이제 국적은 미국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4 비자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취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직이라든가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업 예 이런 데는 취직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민권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도 6 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민건강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취직하면 바로 건강보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F4 비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또 한국에 오셔 갖고 이제 건강보험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은행 어카운트 오픈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모든 거 한국인들하고 똑같이 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권이 없어요. 예 선거권이 없고 정치인 쪽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소증으로 한국 와서 '불편한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없어요. 제가 정치에 나갈 것도 아니고 예 공무원을 할 것도 아니고 하나 귀찮은 건 뭐가 있을까? 예 몇 년마다 한 번씩 도로 재갱신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세 되시면 복수 국적을 받으시면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국적도 있고 양쪽 다 국적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하고 똑같아요. 그냥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분들은 6 개월 체류하고 뭐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복수 국적 받자마자 국민건강보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세금도 양쪽 나라에 다 내야 돼요. 양쪽 나라에 의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와 그러면 돈 벌어서 다 양쪽 나라에 세금 내야 되잖아. 예. 꼭 그렇지도 않은 게 해마다 상한선이 있어요. 뭐 그게 뭐 10 몇만 불 혹은 뭐 1억 8천 예 이런 식으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상 벌었을 때는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돈 벌었어도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 되지만 중복 과세가 있기 때문에 연세 드시고 1 년에 뭐 1억 넘게 버는 일은 드물잖아요. 예. 그 정도면 뭐 그 정도 세금 내셔도 되고요. 그렇게 잘 버시면.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사실 이제 부동산 예. 부동산이 그냥 가격이 안 올랐으면 괜찮은데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어 만에 하나. 뭐 한 10억 주고 산 아파트인데 동네가 갑자기 뭐 기차 철도가 들어와서 뭐 20 억이 돼 버려서 지하철이 들어와서 예. 그러면 그 10 억이 '야 10억 벌었다.' 그게 안 돼요. 예. 한국에서도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나머지 또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충 요거는 뭐 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억 올랐다. 그래서 내 손에 한 2-3억 쥐면 다행이다. 예 이거는 오히려 복수 국적이 더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65세 되셔 갖고 복수 국적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제 F4 비자로 계속 유지하시는가 이거는 본인의 이제
좀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류를 정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너무 생활이 힘들어요. SSI를 받으신 분들은 한국 나와서 생활하시는 거 저는 추천 안 해 드립니다. 왜 안 해 드리냐면 SSI가 한국에 나오면 우선 끊기고요. SSI 받고 미국에서 혜택 받는 게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한국에서 혜택 받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 갖고 이분들이 복수 국적을 받으면 이분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 자기는 미국 갔다가 나이 들어서 한국에 세금도 안 내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혜택만 받는다. 이게 한국에서 욕하는 부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럼 과시도 받고 근데 한국에서 그 돈 받아봤자 진짜 사는 것도 힘들고 한국이 돈 없으면 더 비참한데요. 그러니까 SSI 받고 푸드 스탬프 받고 이러신 분들은 한국에 나오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한국에 나오면 좋냐? 자, 오늘은 이 부류를 얘기할게요. 은퇴연금으로 한 몇십만 불 준비했어요. 근데 미국에 집도 하나 있어. 근데 그 돈 갖고 내가 지금 이제 65 세인데 90 까지는 살 것 같은데 혹시 모르잖아. 또 100 살까지 살지. 야 근데 이거 좀 힘들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병원 문제도 있고 혹은 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 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 오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지무지하게 비싸요. 특히 강남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으로 내 총 자산이 몇십만 불 안 되는 분들은 강남에서 죽었다 해도 못 살아요. 그리고 물가도 비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서울 주변의 중소도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주변으로 뭐 제가 있는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송도라든가 아니면 뭐 춘천 같은 데 가셔도 되고 뭐 혹은 대전 가셔도 되고 세종시를 가셔도 되고 이런 데 가시면요. 그 돈 갖고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 도시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와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집값이 안 올라가요. 지방 도시는 오히려 떨어져요. 이 집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3억 천이었어요 불과. 예 4년 전에 3억 천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집 팔린 거 보니까 1억 8천, 1억 7천5백 이렇게 집이 팔려요. 반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오셔 갖고 집을 사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사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렌트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렌트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젊으니까 렌트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드시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나눠 보니까. 한국 분들은 자기 집 갖고 있는 거를 되게 안정스럽게 생각하는 이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연세가 드시니까 이사 다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 집을 사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집을 사면 이건 지금 2025 년도 기준입니다. 제 생각에 지방 도시에 5억 이상짜리 집은 사지 마세요. 한 4억, 3억? 예.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크게 떨어질 게 없어요. 왜 떨어질 게 없냐? 그냥 집 짓는데도 그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을 사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지방 도시에 뭐 한 3억, 예, 4억 이 정도면 훌륭한 집 삽니다. 그냥 평택 시내에서도 3-4 억이면 살 만한 집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집을 사고 그러면 나중에 나 죽고 나서 재산을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집을 사시면 주택연금을 신청하세요. 그 집 밸류만큼. 그래서 주택연금 신청하셨고 그냥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돈을 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리버스 모기지 혹은 힐락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돈을 빼다가 집값 밸류 그거 이상이 돼 버리면 더 이상 돈을 안 줘요. 미국은. 집 밸류 이상은 안 줍니다. 그리고 집 밸류가 떨어지면 중간에 갚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한국은 여러분이 주택연금을 받았을 때 집 밸류가 4억 이다. 그러면 그 4억 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나이를 산출해 갖고 한 달에 얼마가 나옵니다. 돈 나오는 거는 몰라요. 여러분이 4억 짜리 집을 60 세부터 주택연금을 수령한다 하고 70 세부터 수령한다, 80 세부터 수령한다 돈 나오는 게 다릅니다. 왜? 뭐 속된 말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가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을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65세 부부가 시가 4억 원짜리 집을 사 갖고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보편적으로 한 97만 원 정도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또 수입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기준치예요. 아이들만 가지라고. 97만 원.
근데 이것도 해마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걸 픽스로 해 갖고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는 걸로 받으면 지금은 좀 적은데 계속 물가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돈 1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잖아. 뭐 미국 돈으로 600불 700불 밖에 안 되잖아."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매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보다 장수를 하신다. 그래서 사실 집값 이상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집은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남아 계신다. 그러면 그분도 계속 거기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있는 재산을 나중에 나 죽고 나서 어떻게 처분하지?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주지? 예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국에 집을 사신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드셔 갖고 그냥 자녀들한테 오히려 손 벌리지 마시고 그냥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뭐 연금, 예 연금 뭐 소셜 베네핏 예 이거에다가 플러스 주택연금 이용하셨고 사시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나라가 그걸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남는다 그러면 드려요. 예 남는다 그러면 드리고 모자른다 그래도 더 청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깔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갖고 집 수명이 그렇게 오래 안 돼요. 한 50 년이면 아파트도 거의 다 낡아요. 물론 관리 잘한 아파트는 더 갈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집 한 30년 넘으면 집이 진짜 많이 낡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한 65 세다. 그럼 집 사셔도 괜찮아.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을 쓰셔도 돼. 쓸 만하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 집을 샀잖아요. 예 그럼 제가 거의 죽을 때쯤이면 집도 완전 예 죽기 일보 직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산다. 새 집을 산다 그러면 이제 새 집에서 한 30년 보시면 지금 65 세다. 그럼 뭐 95 세까지도 뭐 멀쩡하게 집 그냥 웬만큼 상태 좋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한 10년 된 집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30년 후다. 그러면 40 년이 되겠죠, 집이.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저 집도 좀 많이 낡아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까지는 충분히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사실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중교통이 시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버스가 하루에 20번 다니던 동네도 요즘에 10번만 다니는 경우도 있고 시외버스도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시골로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차가 필요해요. 근데 차가 필요한데 한국이 좀 차 운전이 험하죠, 미국보다. 그리고 또 길도 좁고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차 운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시골로 가는 건 저는 좀 권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우행 식구분 중에서는 아주 시골에 가셔 갖고 집도 몇 천만 원짜리 집을 사시고 한 달에 1,000 불밖에 안 든대요 생활비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면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한 4-50만 불이 아니라 한 10만 불만 있어도 한국에 사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10만 불이면 요즘 돈으로 한국에 1억 4천인데 이거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욕심만 안 내시면. 근데 너무 시골에 가시면 이제 요런 문제가 있고 단독주택이냐 이제 아파트냐인데 물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단독주택에 사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파트가 답답할 수가 있는데 연세 드셔 갖고 사시면 아파트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한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냉난방비 이 돈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꽤 만만치 않은 돈이 될 수가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사실 그 주변에 뭐 아파트 안에 단지라든가 이런 데를 어쨌든 관리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골에 집을 산다 그러면 집 앞에 나가는 길을 여러분이 쓰려야 된다니까 눈이 오면. 그 나이 들어서 그것도 힘들어요. 잘못해 갖고 이제 그 눈 같은 데 이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기라 하면 크게 다친다고. 그러니까 그런 같은 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저는 쪼끔 답답하더라도 아파트가 좋은데 대신 아파트 입지를 뭘 보시냐면 아파트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 노인정 혹은 주민센터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 답답해요. 그리고 식사는 하시는 스타일을 봐셔야 되는데 집에서 해 먹는 거 좋다. 이런 분들은 마켓이 가까워야 돼요.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마켓은 이제 마켓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데는 5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예 그런 배달을 해 줍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계시면서 차가 필요 없고 마켓 가셔 갖고 너무 무겁잖아요. 예 그리고 한 10만 원씩 사시면 배달해 달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이제 더 나이 들어서 이제 남편 밥 해 주는 것도 귀찮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예 그러면 근처에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많이 있는가 이런 인프라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좀 젊어서 건강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뭐 주변에 그런 게 더 중요하겠지만 병원을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주변에 병원을 갈 수 있는 게 가까운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근처에 뭐 병원이라든가 앰뷸런스 이런 게 빨리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인가? 길이 잘 뚫리는 곳인가? 그래서 오히려 서울이 병원이 가까운데 오히려 병원 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서울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세요. "서울엔 큰 병원이 있잖아." 근데 서울에 큰 병원 가면 사람 미어 터져요. 그리고 차 막히는 시간에 나가면 앰뷸런스 나가도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 도시의 중소병원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병원을 꼭 가야 된다. 이럴 일들이 몇 번이나 있을까? 물론 갑자기 진짜 죽을 병에 걸려 갖고 진짜 한국의 최고급 의료진들한테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뭐 서울대 병원을 가고 싶다. 뭐 이런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연세 드셔 갖고 좀 몸이 안 좋으셔 그래 갖고 뭐 고열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어디가 쓰러져 갖고 어디가 부러졌어. 예. 그래서 병원 가야 된다. 중소병원이 있어도 충분하거든 솔직히. 오히려 이런 평택 같은 데서는 앰뷸런스 오면 빨리 달릴 수가 있잖아요. 병원도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평택의 미군부대 앞에는 사실 병원까지 가려면 차 타고 한 20분 가야 돼요. 좀 큰 병원 가면 여기 굿모닝 병원이라고 있는데 근데 평택 시내에서 그런 데 가면 한 10 분, 5 분이면 가잖아요. 그리고 서울 같으면 그 정도 똑같은 거리인데 서울 같으면 30 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고 꼭 병원 가는 게 빨리 갈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시면 여러분이 뭘 즐겨 하시나 이거를 미리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께 생각을 해 보시라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물가? 그다음에 가족 혹은 또 언어적인 문제, 삶을 재밌게 사는 거 예 이런 같은 걸 보셔야 돼요. 자 물가 문제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있다. 뭐 한국 어디 가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몇십만 불 있고 미국에 있는 집 다 정리하면 그래도 한 뭐 50만 불이고 뭐 이 정도 해 갖고 뭐 SS 뭐 B라도 받고 이러면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 한 3억 짜리 아파트 지방 도시에 사셔 갖고 교통 좋고 인프라 좋고 이런 데 사시면 됩니다. 한 3억 짜리 4억 짜리면 충분해요 요즘 같으면. 그리고 만약에 돈이 그것도 안 된다. 나는 진짜 한 5만 불, 10만 불, 10만 불 있다. 다 챙겨 오니까. 이런 분들인데 나는 그래도 한국 시골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 시골 아니라 하더라도 이곳만 하더라도 좀 낡은 아파트 있죠. 낡은 아파트는 연립주택 낡은 아파트는 제가 보니까 뭐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못 살 때고 그냥 쓸 만한 거 그냥 한 8천만 원? 1,000만 원? 아니 8천만 원, 1억? 예.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한 1억 5천만 줘도 그냥 쓸 만한 아파트. 1억 5천이면 요즘에 10만 불이죠. 예. 이런 아파트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쪼끔 낡아서도 그런 아파트 들어가면서 한 1-2천만 원만 인테리어 하시면 또 안에 환경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대면 그냥 두 분이 쓸 만한 예 괜찮은 아파트. 뭐 두 분이서 한 25평 정도만 사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예. 그 정도면 25 평에 3억 이면 괜찮은 아파트 지방 도시는 살 수가 있고요. 뭐 쪼끔 더 작은 거 한 20 평, 15평 예 이런 같은 거는 1억 초반대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돈에 맞춰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집을 사면 아파트를 사든 뭘 사든 사면 무조건 주택연금 신청하세요. 그래서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뭐 우선순위는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고향이 뭐 충남이에요. 우리 고향이 전라도예요. 그럼 전라도 가셔야지. 다른 데 초이스가 없어. 뭐 다른 데 보실 거고 자실 거 없어. 근데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울은 집값이 비싸니까 좀 얘기가 다르지. 근데 뭐 우리 큰오빠도 전라도 살고 뭐 작은 언니도 전라도 살고 뭐 우리 남동생도 전라도 산다. 예 그러면 전라도 뭐 전주다. 그럼 전주로 가시고 광주다. 그러면 광주로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평택 오지 않았습니까? 네 평택은 우리 처갓집 고향은 아니지만 우리 평택에 와이프의 5 남매가 다 여기 있고 장모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여기 있으니까 뭐 저는 한국에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고 예 그러니까 저는 또 형제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에 와서 어디 있든 간에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 처가 쪽에 있으니까 평택을 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더 친지가 있어야지 뭔가 좀 든든하고 예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한국에 나는 아무 연고도 없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한국에서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만 너무 필 꽂히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골프가 좋아. 그러니까 난 무조건 용인 가겠어.'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는 눈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강릉 가겠어. 나는 바닷가에서 회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서해안 가겠어. 나는 공항 가까운 게 좋아. 그래서 나는 뭐 월미도를 가겠어. 예, 송도로 가겠어. 예,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후회하세요. 하나에 삘 꽂히지 마세요.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뭐 미국을 가는 비행기를 매일매일 타는 것도 아닌데 공항 옆에 있는 게 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프를 뭐 매일매일 치는 거 그거 아닌 이상 뭐 용이 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한국은 여름에도 골프 못 치는 시기가 있고 겨울도 못 치는 시기가 있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텃밭 가꾸는 게 좋아? 예, 그것도 본인이 진짜 앞으로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냐? 예, 이걸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을 지으시면 좋은데 제가 보니까 서울 주변에 예, 강남 가깝고 인프라 좋고 이런 데는 비싸요. 슬슬 비싸.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제일 비싼 데 가까운 데 이제 분당 있죠. 예, 천당 안에 분당이라고. 분당 밑으로 이제 용인이 있고 예, 요즘에 또 동탄이라는 곳도 있고 이런 데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서울 가까운 데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또 시흥 예, 이런 데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 송도도 한때 많이 올라갔는데 송도는 조금 서울과 멀다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조금 서울권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선택하신 데가 또 월미도 이쪽이 있는데 공항 가깝다고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항 가까운 게 좀 위안이 되시나 봐. 그래서 거기 또 선택하신 분들도 있고 평택은 만만해요. 예, 아직까지는. 예. 수원은 비싸요. 예, 화성 비싸고 평택은 만만합니다. 평택 요쪽에 내려오셔도 되고 춘천 같은데 근데 또 춘천은 겨울에 추워요. 예. 춘천도 서울에 1시간 거리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예 이제 지방 도시 중에 인프라가 괜찮은데 좀 인구가 줄어서 싼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에 잘 나가던 도시예요. 부산, 대구, 대전입니다. 부산, 대구, 대전인데 부산도 부산 시내는 비싸고 부산 시내는 복잡해요. 부산 아시죠? 뭐 이 언덕이 많아 갖고 부산 시내 살긴 좀 그래. 부산 시내에서 2-30분 떨어진대. 지하철 타고 20분이면 부산 해운대까지 올 수 있는데 이런 부산 주변의 동네가 좋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저 위로 이제 월강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저 밑에 김해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가 괜찮아요. 부산 주변의 위성 도시. 거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구, 대전이 집값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종시 발달을 많이 시키고 인프라가 새 거죠. 예, 그 세종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이 고향이다. 그래서 뭐 광주나 전주 이런 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한국에 연구가 없어. 정한다. 그러면 저는 어디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꼭 서울 근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부산 나쁘지 않아요. 부산 인근. 왜 나쁘지 않냐? 부산이 지역 텃세가 없어요. 다른 데가 텃세가 나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텃세라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살면 외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뭔가 경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산은 옛날에 1.4.5 때 북에서부터 다 사람들 몰렸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 의외로 사람들이 텃세가 없는 곳이에요, 대도시치고. 그리고 물가가 싸요. 그리고 부산도 부산 시내만 쪼끔 비싸지 그래도 서울보다 엄청 쌉니다. 외곽 쪼끔만 나가면 주변 위성 도시하고 똑같아요. 3억 대, 4억 대에 집 살 때 많아요. 그래서 부산 저는 나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 가깝고 그다음에 또 부산에서 예 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일본 뭐 동남아 가는 것도 쉽고요. 예 이런 방법이 있고요. 대전, 대구는 저는 뭐 특별히 거기가 특별히 좋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대전도 외가 쪽에 있어 갖고 어렸을 때 많이 가 봤는데 저는 특별히 메리트는 못 느껴요. 아무래도 좀 내륙 지방에서 좀 답답하다고 느껴서 그러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가격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옛날에는 잘 나가던 도시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충분히 되어 있고 그리고 세종시가 괜찮다는데 제가 세종시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직은 섣불리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택 여기가 괜찮은 게 서울이 은근히 가깝고 예 여기도 텃세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평택 사람들은 말이 경기도지 거의 충남 기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충청도 분 같은 예 이런 기질이 많이 있고 예 평택이 또 외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 인근 중에서는 또 텃세가 없는 곳. 서울은 또 텃세가 없죠. 전국에서 다 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경기도는 원래 텃세가 없어요. 경기도는 원래 텃세가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경상도 쪽에서도 좀 안쪽으로 있는 데라든가 전라도도 안쪽으로 있는데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텃세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투가 그쪽 말투가 아니면 외지인이라는 게 표가 나잖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외지인 표가 팍팍 나잖아요.
경상도 가셔도 그렇고 전라도 가셔도 그렇고 예 강원도도 저쪽 안에 가면 좀 사투리가 좀 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안동병원에 이렇게 오지만 안동도 사실 이게 그 몇 개의 이게 가문가가 모여 있는 곳이라서 안동도 사실 이 외지인한테 옛날에는 많이 예 이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 안동도 자꾸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외지인들 유입을 해야 돼요. 예. 그런 게 있어 갖고 안동병원도 뭐 보세요. 우리 교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오픈하고 좀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그래요. 옛날같이 텃세가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텃세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는 텃세가 문제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이 전라도 광주를 가시든 전주를 가시든 그 도시 한복판에 살면 텃세는 문제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경상도 대구를 가시든 부산을 가시든 뭐 안동을 가시든 도시 한복판은 괜찮아. 근데 거기서 쪼끔 시골 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시골은 텃세가 세. 이장님들 갑질 예 이런 거 문제 많이 보셨죠? 예. 그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텃세를 받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건 경기도에 있는 시골도 텃세를 받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평택 좋다고 하지만 평택도 여기 조금만 가면 논밭 있고 옛날 시골 동네 마을 같은 데가 있어요. 무슨 리 예 이런 데는 이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안정리라고 하는데 사실 뭐 여기도 리예요. 리이기 때문에 이장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장님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장님 목소리 한 번 들었어. 방송 나올 때. 근데 여기도 이장님이 있겠지. 안정리니까. 근데 여기는 미군 부대 앞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네가 이렇게 시골 동네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장님 텃세가 없이 당연히 없는데 예 여기 안정리에서 쪼끔 예 들어가면 무슨 리 예 이런 동네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교포리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교포들 살던 데인가? 교포 삼리가 있더라고요, 동네가. 그 평택 인근에 교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동네 가면 집들이 뭐 한 50 채, 100채 이장님 있고 그런데 외지인이 오면 이장님이 착하고 동네 사람이 착할 수도 있지만 텃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라고 제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텃세를 안 겪어도 돼요, 아파트는. 예. 그래서 아파트가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파트는 연세 드신 분들 겨울에 낙상 문제, 그다음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우니까 냉난방 문제, 그다음에 주변 인프라 문제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아파트를 제가 권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싫어하실 거야.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특히 싫어하실 거야. 저도 싫은데 뭐 오죽하시겠어. 그렇지만 편의성을 봤을 때는 아파트가 좋고 그런 텃세 같은 거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나 노후 대책으로 한 4,500만 불 있어. 이분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가서 사도 문제 안 돼요. 뭐 그 정도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있는 돈 뭐 은행에 있는 돈 한 1-20만 불에 뭐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에 있는 돈 1-20만 불 뭐 혹시 모르니까 있고 집 하나 페이오프 돼 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65세 됐으니까 뭐 나라에서 주는 소셜 베네핏인데 그거 뭐 한 2천 불 나오고 근데 요 2천 불 나오는 거 갖고 미국 생활도 힘들고 집은 뭐 페이먼트 끝났으니까 괜찮은데 있는 돈 야금야금 까먹다 보면 '야 이거 불안하네.' 이런 분들이 한국 오시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국에 있는 집 다 팔고 나서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에 아파트 하나 사고 한국에 이제 돈도 한 1-2억 은행에다 집어넣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주택연금을 하니까 한 달에 이제 뭐 한 80만 원이고 예 이렇게 또 돈 나오고 거기다 플러스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돈 2천 불이 있다. 그럼 요즘 같으면 뭐 거의 280만 원, 300만 원 돈이니까 합치면 350만 원이죠. 350만 원이면 지방 도시에 잘 사는 거예요. 한국에 은퇴하신 분들이 부부의 원하는 은퇴 자금은 3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나는 380만 원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170만 원이래요. 그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은퇴하신 이제 60대 부부, 65세 이상 되신 은퇴하신 부부가 현실 한 달 생활비는 17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금액은 38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380만 원이면 미국 돈은 2,500불 돈이에요. 네 2,500불 돈인데 2,500불 갖고 미국에서는 그게 또 살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2,500 불이면 바닥바닥할 거예요. 아주 미국도 시골 가서 사는 거 아닌 이상. 여러분이 집 페이먼트가 다 페이오프가 돼 있어도 2,500 불이 한 달에 뭐 연금으로 나온다? 2,500불 갖고 살긴 살지. 근데 뭐 거기서 장 보고 뭐 차 하나만 갖고 뭐 가끔가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내시고 살긴 살죠. 2,500불 갖고. 근데 그것도 진짜 숨만 쉬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바에는 한국 오면
진짜 한국에서 그렇게 수도승 생활을 한다 그러면 1,000불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국에서 평택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2,500불 쓴다. 예. 뭐 한 350만 원, 400만 원 쓴다. 요즘에 한 60대 부부가 400만 원 쓰고 그냥 3억 짜리 아파트 하나 있다. 저는 봤을 때 여러분 충분히 재밌게 삽니다. 그냥 외식 맨날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동네 관광버스 어디 남해 여행 예 그러면 부부 간에 그런 거 갔다 오셔도 돼요. 뭐 한 40만 원 둘이 뭐 80만 원 내시고 갔다 오셔도 됩니다. 그 돈도 남아요. 예. 그리고 와서 뭐 각각 동네 맛있는 거 드시고 싶다 드시면 되고 철 지나서 옷 사고 싶다 예 비싼 백화점 가서 비싼 옷만 안 사면 그냥 또 사면 싸요. 예 옷값도 싸고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전기세, 인터넷 이런 것도 미국에 비하면 싸고 뭐 취미를 배우고 싶다. 예 그러면 한국의 주민센터 가서 이것저것 또 배우시고 악기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같은 거 배우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렇게 살면 한국에서 훨씬 더 예 여유 있게 살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집 하나 은행에 1-20만 불. 그러니까 하여튼 총 에셋이 한 언더 50만 불 이런 분들 한국 오시면 딱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미국에서 좀 소셜 베네핏 좀 뭐 한 2천 불이고 1-2천 불이고 나오고 이런 분들은 한국에 오시면 최고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 다음번에는 뭐 또 뭐를 정리할까? 자산이 한 몇백만 불 있는 분이야. 그래서 한국에도 부동산 투자를 해 놓고 미국에도 부동산을 사고 싶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돈을 갖고 오면 되고 이런 분들은 어디다 집을 사시고 이런 얘기도 또 한번 해 보고요. 또 다음번에는 "아우 켄 PD 나는 그 돈도 없어. 아우 난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남은 거라고 이제 한 5만 불 10만 불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도 한국에 살 수 있을까?" 예.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또 어떻게 사시면 좋은지 이거 방법도 한번 얘기해 보고. 제가 아이디어는 많이 있어요. 왜? 별의별 분들 다 만났거든. 한국에서 집을 몇십억짜리 사신 분도 제가 알고 있고요. 예. 한국에서 그냥 한 5억짜리 집 사신 분도 알고 있고요. 한국의 시골에 3천만 원짜리 하우스 살고 사신 분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도 한국에서 1,000불 갖고 부부가 재밌게 사시는 분도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 돈을 쓰셔도 뭐 한 5,000불 이상 한국에서도 7,000-800만 원은 써야지 나는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도 제가 다 만나 뵀어요. 그리고 만나 뵙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100% 맞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100% 맞는다는 건 절대 없는데 오늘은 이제 가장 많은 부류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부류 65세 넘었어요. 자녀 독립했어요. 한국에 나오고 싶어. 근데 이래저래 재산을 미국에 있는 집 처분하고 뭐하고 하니까 한 50만 불 정도 된다. 50만 불 미만이다. 이런 분들이 한국 와서 살 수 있는 가장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근데 제 얘기만 듣고 꿈을 키우지 마시고 직접 와서 겪어보세요. 예, 사람의 마인드는 다 다릅니다. 뭐 누구는 또 옷에 또 집착할 수도 있고, 예, 또 누구는 또 골프에 집착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돈 들어가는 것도 다 제각각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골프도 비싸게 치면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요즘에는 이제 파크 골프라고 예,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그냥 풀스윙 안 하고 조그맣게 골프 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인도어 골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니어 분들이 제일 인기 좋은 게 파크 골프인데 파크 골프에 인도어 파크 골프 이런 걸 치면 그건 또 몇만 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건 또 싸게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또 제 얘기 듣고 많은 꿈 키우시고요. 또 노후 대책, 뭐 미국은 미국, 한국은 한국, 여기면 여기면 예, 좋은 대책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